네, 그렇습니다. 이제 중단됐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다시 재개 소식이 들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이 매우 높아질 것 같은데요.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용산 권역에 대한 개발 계획이 총망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개발 방식이 바뀔 것인지, 또 주요 사항이 무엇인지, 또 이에 따른 유의 사항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습니다. 주요 개발 사업의 주요 개요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전체 면적은 철도창 기지만 놓고 봤을 때, 국제 업무지구로 계획된 곳만 봤을 때는 전체 면적이 약 한 17만 평, 그러니까 구 면적으로 따지면 이 정도 되는 것이고요. 서부 이촌동 일대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개발로 진행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총 사업비가 31조 원에 이르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사업이죠. 뭐 관광뿐만이 아니라 IT, 문화, 금융 비즈니스, 그야말로 국제 업무지구라는 명성에 걸맞는 곳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다라는 점이고요. 기존과 조금 달라진 이제 방식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한 번에 이 대규모 사업을 한 번에 일률적으로 진행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무리수가 따랐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위 구역별로 분리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구역을 나눠서 따로따로 진행해 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자본 조달 방식 또한 좀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자본을 중심으로 기존에 움직였다라면 이제는 해외 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그야말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한번 갖춰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철도 기지창 자체뿐만 아니라 사실은 주요 개발 예정이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게 상당히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겠죠. 뭐 GTX B노선이 들어선다거나 신분당선 연장, 또 용산 국가공원 개발 계획 등도 잡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현재 상황을 딱 살펴보게 되면요. 용산구청뿐만 아니라 코레일, 서울시 모두 지금 용역을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예요. 근데 용산구청은 용산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놓은 거고, 코레일은 아무래도 이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고요. 서울시에서는 정말 큰 밑그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용산권 전역에 대한 지금 밑그림을 서울시에서 그리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제 이달에 거의 다 마무리가 돼서 내년 1월이면은 분명히 윤곽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개발 사업이 중단됐잖아요. 그 중단되면서 지금 소송에 지금 관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드림허브하고 코레일의 가장 중요한 거겠죠. 이 소유권 소송 결과가 내년 1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80% 이상 그 코레일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법적인 어떤 제도적인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앞에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업 방식은 이렇게 변경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주변에 기반시설부터 먼저 조성을 하겠다. 왜냐하면 이런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기반시설을 어떻게 먼저 조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저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된다, 진행이 안 된다라는 것 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먼저 조성을 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구역별로 나눠서 개발한다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지를 분할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사업자한테 이 모든 사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를 조금 분할해서 여러 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을 구사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해외 자본 또한 유치하겠다라는 것, 특히 중국 자본 유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도시 면모를 확실히 갖춰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구역을 나누고 해외 자본을 유치한다라는 것은 기존의 실패를 조금 교훈 삼아서 리스크를 분담하겠다라는 의지가 크다. 또한 분리 개발을 통해서 사업 현실화의 목표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준비하는 이제 큰 그림인데요. 대형 호재 또한 상당하다. 이 철도 기지창뿐만 아니라 상당히 대형 호재가 하는데, 일단 용산역 자체가 통합역사로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 통합역사 개발의 이면에는요, 지금 서울역부터 용산역을 거쳐서 노량진역까지 가고 있는 이 경부선 지상철도를 지하화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KTX나 GTX, 4호선, 신분당선, 공항철도까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지하 노선으로 바꾸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지역 자체로는 상당히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미군기지 이전이라든가 한남뉴타운, 또 원효로의 현대자동차 그룹
그 부지 개발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적인 개발로서 면모를 갖춘다. 위상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다시 볼 때는 유의사항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 사업 자체가 원체 크잖아요. 원체 큰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해관계가 많이 맞물릴 것이다. 아무리 분리개발을 해도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최소 1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접근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실 때는 일단 10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 자금을 가지고 조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단기가 아닌 1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신다면은 장기적으로 상당히 또 하나 여러분들의 수익을 상당히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결론 내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하고 세밀한 사항들은 제가 세미나 시간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